자, 이제 수장이 될 결심을 하셨어요. 나는 수장이 되면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겠다. 그 수장이 될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. 우선은 서울농협에 대한 애정, 그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, 서울농협이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협의 지금 수장이면 조합장인 거잖아요. 조합장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. 그런 부분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임원생활 하면서 조합장님들을 모셨지 않습니까? 같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, 그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부분들을 이제, 나는 이런 부분에서, 이렇게 수장이 된다 그러면,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,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공정성을, 얘기하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하든지 간에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하면 그 어떤 문제점이 그 조합장이 고뇌를 했다 손 치더라도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판단이라고 하면 수긍을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저는 직원 출신 조합장님을 모셨습니다. 같이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조합원 출신 조합장으로서의 어떤 그 차별화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에 없었던 조금 제가 좀 느낄 때 조금 더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조합원님들이 우선적으로 만족스러워야 된다고 했고 조합원님들이 농협과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합원님들에게 그동안에 고생하시면서 농협을 이렇게 키워왔고 조합원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면서 만들어 왔는데 조금 더 이제 농협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맞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나이 드신 이런 조합원님들이 복지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건강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노후를 농협과 함께 행복하게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. 원로조합원에 대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는 수장의 도전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농협의 어마어마한 커다란 살림 규모 이거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그 조합원 출신의 수장이 잘 모른다라는 지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어떤 부분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겠네요. 제가 그렇죠. 알기로는, 제가 느끼기로는, 저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볼 수 있고, 또 임원 생활을 8년을 했고, 또 조직장 생활도 뭐 5, 6년 했고, 그 정도면은 제가 전혀 문외한으로 모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, 지금 우리 이제 전문 경영인은 사실은 상임이사님이십니다. 그래서 조합장은, 비상임 조합장은 사실은 실제 우리 농협은 뭐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조합원님들과 함께 하는 이런 뭐, 환원 사업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을 받고 있고요. 국한이 되어 있고, 실제로 경영에 대한 부분은 상임이사님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하고 있는데 늘 소통을 해야죠. 해서 상임이사님하고 제가 모른다 그러면은 들어서 배우고, 네네. 그렇게 해서 또 상임이사님이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업무 스타일이 있을 건데, 그런 부분하고 협조를 해야죠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성 리더,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말씀 중에서도 많이 나왔는데, 공정을 강조하셨고요. 그 다음에 섬세한, 또 소통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그 본인이 수장으로서 해야 될 많은 직무 중에서 아마도 관내에서는 최초의 여성 조합장이 되는 건가요?
네. 그렇게 되는 건가요? 네. 네. 그러면 여성 조합장에 도전하는 것,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,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표현이기만 하면 많은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성 리더의 장점이 무엇인지, 이 조합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여성 조합장, 이제 포천에서 네. 탄생이 된다면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런 만큼 어느 자리든 최초라고 하면은 그만큼 짐도 더 무겁고요.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되는구나. 발자취를 제대로 보여야 되겠다. 그런 어깨가 무거운 그런 마음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역할을 해내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라고 해서 지금 뭐 어떤 부분이 어렵다, 어떤 부분이 안 된다, 뭐 이런 거는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만큼, 제가 하고자 하는 만큼, 그렇게 마음 먹고 한다 그러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우선은 제가 이제 뭐 포천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포천에 산 지 한 30년이 됐는데, 그동안에 포천에서 역할을 나름대로는 또 많이 해서, 많은 인맥도 가지고 있고, 역할도 많이 해온 그런, 어떤 장점, 그것도 저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하고도 늘 소통을 많이 해서, 조합원님들하고도, 사실은 조합원님들에게서도 좀 많은 의견을 좀 저는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한 가지인데,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어떤 경영에도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, 왜냐하면은 말씀을 제가 늘 드리고 있는 부분이 조합원님들이 우리 농협의 주인이시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세요.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부분, 소통이 좀 단절되었었던 부분, 이런 것들을 저는 찾아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늘 소통하면서 조합원님들의 뜻을 대변한다.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평소에 뵙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왜 조합장님들은 흔히 농사철에 현장에 또 조합원님들 내려간다고 막 장화신고 막 뛰어가잖아요. 우리 후보님께 그런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떠세요? 막 장화 신고 뛰어 들어가시겠어요? 저 합니다. 저 집에서도 보통 이미수 씨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지 몰랐네. 낫질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네. 이렇습니다. 근데 저 집에서도 합니다. 그래서 걸음도 펴고 낫질도 잘합니다. 뭐 그런 농업인의 그 복장을 하고요. 그럼요. 그렇게 했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농부의 딸입니다. 그래서 그 농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서 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농사일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에도 같이 뭐 거들어서 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겠지만 함께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고요. 지금도 저는 이제 제가 뭐 벼농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 황금 들판이 펼쳐지는 그 시기, 또 모를 내서 파랗게 논에 파란 모가 자라는 그 시기가 되면 저는 들판을 차를 끌고 한번 돌아봅니다. 제 논은 아니고 제가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포천시를 돌아봅니다. 그러면서 너무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. 이 농사가, 1년 농사가 가을에는 충분한 결실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의 기도를 하고 하거든요. 그게 이제 농부의 마음이고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읽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조합원님들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이 항상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큰 동기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함께 조합원님들과 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